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이승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이승훈입니다. 신경과. 신경과. 신경과는 신경을 많이 쓰셔요. 이런 신경- 아재 농담. 뭐 어디 아플 때 신경과입니까? 네네, 그 동네는 신경들도 잘 많이 나는 모르겠어요. 과죠. 신경이 아플 때?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신경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내과, 예, 그러니까- 신경외과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든 약물을 주로 치료하면 내과고, 예. 그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면 외과. 외과고. 뇌에 대해서 수술을 하면 신경외과가 하고, 뇌를 수술하면 신경외과. 네, 내과적으로 치료하면 신경내과가 아니라 신경과가 됩니다. 뇌를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을 연구한다. 약물적인 치료를 약물적인 하는 치료로. 전공 분야가 뇌시군요. 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뇌는 정말 그 혈관과 관련된 그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혈관이 뇌 터지거나. 조직도 중요하죠. 뇌 혈관과 관련된 뇌졸중 문제도 중요하고, 예. 뇌 조직에서는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 뭐 이런 종류의 질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킨슨. 교수님은 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습관이나 주의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게 전공이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비아그라를 많이 먹으면 예방이 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죠. 예. 혈액 순환에 좋은 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혈액 순환에 안 좋게 하는 위험 요인들이 치매에 되게 중요한 위험 요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 조직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생기는 이유가 혈액 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요. 네.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래 혈액순환 그럼 말 되네 그럼 비아그라.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 먹으면 그 혈액이 특정한 곳으로만 순환이 돼서 나머지 혈액 순환은 다 안 좋아지거나 오히려 안 그렇지 좋아진다? 않습니까? 예, 특정한 부위로 특별히 많이 가고요. 예. 나머지도 좀 가고.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런 좀 가고. 미세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약들이 뚜렷하게는 많지 않은데요. 예. 그런 비아그라 같은 계통의 약물이 좀 아주 뚜렷하게 미세 혈액 순환을 좀 좋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 특정한 곳으로도 가지만 다른 쪽으로도 다 잘 가는. 네네. 그런데 혈액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그렇죠. 특정한 곳으로 많이 가면 나머지 쪽으로는 못 가야지. 네네. 그럼 혈류의 속도 자체가 네네. 빨라지는 건가요? 제로성 네. 게임 아니냐? 약간의 일종의? 몸에는 혈액의 리저브가 좀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또 다시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 별일 없어도 가끔씩 먹어주는 게 좋겠네요. 글쎄요. 약물 남용 의사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 언제 언제 물어봐? 만나겠어? 언제 물어봐? 이런 거 물어봐야지. 진짜 중요한 거였어. 하여튼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가끔 아, 그냥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약속 주시다 떨어져 있으면 그냥 먹고 알겠어요.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배워본다고. 예. 고지혈증 우리 뭐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혈액이 좀 탁해지고 뭐 이런 게 고지혈증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고자는 높을 고자니까 높은 고지질, 고지혈증은 지가 이제 지질을 말하는 거고요. 혈이니까 혈액 안에 지질이 높은 증상이다. 뭐 그런 뜻이죠. 지질이 뭡니까? 지질이 지방입니까? 지질을 기름기? 아주 간단하게 할 때는 두 가지고요. 지질을 우리 몸에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3대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예.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과 에너지원이 아닌 나머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애매하죠. 근데 그 에너지원이 아닌 나머지는 콜레스테롤을 말하는 거고요. 네.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건 중성지방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지질이라고.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네네. 그러면 지방 중에 중성이 아닌 산성과 염기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약성과 강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지방은 그 유리 지방산 3개가 합쳐져서 이게 합쳐진 형태를 삼중 지방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네. 이제 우리가 학술적 표현하기를 중성 지방이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예. 원래 지방산이었다가 이게 중성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중성 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지방이고요. 에너지원이고 가장 높은 칼로리를
낼 수 있는 그냥 거죠. 우리 배- 배에 그냥 지방이 생각하는 지방. 많이 네, 꼈어. 네, 그럼 네, 중성 네. 지방이 많이 꼈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그럼 여긴 다 중성 지방이 대부분 껴 혈액에 있죠. 그럼 네.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게 많아진 게 그러니까 중성 지방 아닌 그렇습니다. 지방도 있어요? 근데 어. 예? 중성 지방 아닌 지방도 있나요? 많은데요. 근데 사람한테서는 대부분 중성 지방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네. 중성 지방을 주로 얘기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중성 지방과 그럼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이 많이 낀 거네요. 그런데 한마디로 주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중성 지방이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라고 혈증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예. 대개는 이제 더 위험한 게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고지혈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레스테롤은 기름기 같은 성분입니까? 기름기 우리가 기름이라고 말하는 그 바이오에서 기름이라고 말하는 건 중성 지방을 주로 얘기하고요. 예. 이쪽은 또 기름은 아니고 그냥 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네. 하여튼 콜레스테롤 뭐 나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나쁜 거 그거는 하여튼 나쁜 거야. 너 많이 먹으면 몸에 기름기 콜레스테롤이 같은데. 생겨. 콜레스테롤 물에 부으면 물에 뜨죠. 네, 안 녹죠. 그러니까 지질은 안 녹고 물에 뜨죠. 예, 지질의 정의는 기름기네. 물과 섞이지 않는 모든 생체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어떤 있습니다. 느낌인지 크게 알겠어요. 보면 기름인데 기름만- 지방 기름이라고 할 수는 지방만 없지만 기름 쪽에 해당되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물에 안 섞이고 뜨는 걸로 봐서 기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썸띵이다. 예,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비극성이기 때문에 극성인 물에 섞이지 않는 물질을 통칭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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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정도는 대충 조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먹으면 그 음식에서 뭔가 그런 성분이 혈관으로 파고들어서 생기는 겁니까? 왜 생겨요? 일단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필요하니까 많이 잘 흡수하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적절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는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가 이제 농업혁명과 산업화 이후로 1900년대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끼니 걱정이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혈관에 너무 많은 영양소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긴 질환이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위인들 중에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위인들 별로 못 들어보지 않으셨네. 그렇지. 대개는 사약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네, 네.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대한 위인이었던 저 이종욱 사무총장님 WHO 네. 그분도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강수현 씨 같은 경우도 음.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근데 두 분 다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비만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던데요. 네네네. 두 분은 사실은 지주막하 출혈이라서요. 그 거미막 밑 출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시간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위험률도 좀 관련되지만 혈관 자체 일부 부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부풀어 오른 동맥과리 동맥류가 있었는데 모르고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터졌을 때 그 비극을 맞게 되신 경우죠. 미리 확인했다면 100%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사실. 그럼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뭘 검사하면 나옵니까? MRA라는 걸 지금 MRA. 그러니까 건강 검진할 때 가끔씩 해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50대 넘으면 한 번쯤은 찍어보시라라고 보통 권유를 옛날부터 하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커집니다. 살면서. 네,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고지혈증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콜레스테롤이 일단 혈액 속에 많아. 네. 하여튼 혈액에 너무 영양분이 많아서 문제라는 건데 혈액에 영양분이 많으면 네. 그게 왜 문제일까요?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예. 네, 네. 제가 이제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복습? 할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동맥경화고요. 이 혈관 단면인데 혈관 단면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 혈관 안쪽으로 부풀어 오른 예. 이런 그 흉터 같은 형태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좀 큰 혈관에 생겨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 누렇게 돼 있는 게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입니다. 딱 예. 봐도 기름 덩어리 느낌이 드네요. 네네. 예. 이 약을 퍼스트 hit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 아무래도 굉장히 재밌게 사는 생활 습관, 예. 많이 먹는 또 아니면 담배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런 걸 키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동맥경화반이 표면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높은 혈압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파열이 되면 예.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혈류 공간들이 있었다가 혈소판이 흥분하면서 혈전을 만드는 상태가 될 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세컨드 hit이다. 예. 사실 퍼스트 hit만 있으면
뇌졸중은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회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피떡만 앉으면 되는데. 네, 피떡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면서 몇 분 만에 여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비극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젊은 나이부터 나이 들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와. 그러니까 이제 이르면 한 10대 이전부터도 동맥경화의 초기 병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건 제일 이른 시기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하면은 10대, 20대부터 초기 병변이 있고 30대, 40대 정도 되면 굉장히 무럭무럭 성숙한 병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 우리나라는 한 50대부터 심근경색이 굉장히 위험한 나이가 되고 뇌졸중은 한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위험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 40대.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동맥경화관이 갑자기 파열이 되면 여기서 파열된 형태를 보여주고 이곳에 이 혈전이 막아서 예. 이 혈관이 통하지 않게 돼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생긴다라고 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위험 요인에 그렇게 오랫동안 노출될 때 동맥경화라는 게 생기냐.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노화 이 중에 노화를 노랗게 표시한 건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교정 가능하니까 이런 위험 요인을 평상시에 미리 알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평상시에 아주 가끔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러면 이 동맥경화가 생기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그래서 30대 때부터 노력을 하시면 50대, 60대 때 그런 비극이 생길 만한 애초에 원인이 안 생긴다는 거고요. 퍼스트 hit이 안 생긴다는 네. 말씀이죠. 예. 퍼스트 hit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약물을 쓰면서 세컨 hit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면 역시 그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뭐 생을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이제 리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건강 검진 자주 받아라. 자주 잘 받아라. 잘 예, 받아라. 아주 필요한 것만 딱 받으면 어.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 그러니까 혈압은 제가 장난감처럼 사서 집에서 자주 예. 재보라고 했고 예. 그 당뇨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네. 그 6.0을 넘어가면 약간 맞아. 위험 수치, 아, 6.5면 당뇨, 7.0을 넘어가면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고지혈증은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게 그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의사가 가장 신경 쓰는 그런 상태고 교정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흡연, 음주는 환자들한테 스스로 노력을 저희들이 강요하게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 20-30년 동안 엄청난 의학의 발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억측도 있고 잘못된 얘기도 유튜브에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고혈압, 당뇨를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지만 네. 아무래도 잘못된 얘기가 많은 고지혈증을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예. 했습니다. 뭐부터 해도 잘- 괜찮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많은 모양이죠. 고지혈증. 그러니까 일단 한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콜레스테롤은 엄청나게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거라면서요. 꼭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큰일 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어디에 쓰여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딱 예. 세 가지인데요. 예.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막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면 세포막이 콜레스테롤에 써 있는 요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 일정 비율로 박혀 있어요. 아 철근 같은 거구나. 세포막 그러니까 사이에. 예, 중간 중간에 일정 비율로 뇌는 특별히 더 많고 그런 이유가 세포막의 투과성이 높아서 이 지질이 중간 중간에 박혀서 투과도를 좀 떨어뜨립니다. 그게 너무 쉽게 여러 물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세포 효과를 내요. 안으로. 네. 아. 세포를 약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검문 있겠습니다. 잠깐. 세포 경호원 같은 거구나 콜레스테롤이. 예, 그래서 아주 필수 성분은 이게 없게 되면 세포 자체가 이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의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을 각 세포들이 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그렇겠네요. 세포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세포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예.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질이라는 성분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구나라고 지금 예.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항상 몸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굉장히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이제 적절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게 없다면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심혈관계가 이기지 못하고 급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아니면 이제 전해질을 맞춰주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예. 이게 없으면 사람이 생존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생식, 번식을 위해선 성호르몬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난소에는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정소, 고환에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콜레스테롤로부터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오. 이만큼은 고환에서 벌어지는 생화학적인 사건이고 예. 이만큼은 난소에서 벌어지는 생화학적인 사건이고요. 요만큼 빨갛게 한 건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작을 콜레스테롤로 해요. 이게 얼마나 유사하냐? 콜레스테롤의 구조식인데요. 예. 네. 거의 조금만 바꾸고 이렇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거나 조금만 바꾸고 여성 호르몬을 만들거나 합니다. 아하. 그럼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네. 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겁니까? 아예 없죠. 오. 이걸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생존과 번식에 아주 필수적인 구조 성분이고 저게 없으면 아예 성호르몬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 근데 저런 데 있어야 되는 게 괜히 혈관 속에 있으면 저런 데로 못 가고 그러니까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게 왜 생기는지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약간 콜레스테롤이 몸에 있으면서 약간 또 뭐 이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 싶은데 간에서 주로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분의 콜레스테롤 간이 소화관으로 내뱉어요. 이게 소화관을 통해서 나오면 음식을 먹은 것 중에 지방질을 많이 먹으면 속이 부대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담즙이 지방질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그 핵심 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과 잘 섞이지 않은 여러 음식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가서 이제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고 장벽을 통해서 잘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콜레스테롤의 기능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예. 세 번째는 뭐 필수적이진 않다 할 수 있는데 1번, 2번은 없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 예.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필수 영양소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는데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특징은 예. 에너지가 된다는 거고 칼로리가 된다는 건데 예. 네.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되지 않는 그 필수 영양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몸의 구조나 여러 호르몬의 기본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예.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오늘 약간 과학 공부처럼 제가 예.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되게 재밌어해서 네. 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면서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예. 사실 콜레스테롤은 일부분은 먹는 데서 오고요. 계란 노른자의 한 절반은 지방이고 절반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의 절반이 콜레스테롤, 와, 절반은 그래요? 지방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노른자만 먹게 되면 고콜레스테롤이네요, 그게. 굉장히 높죠. 아주 응축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색깔이 노래요? 예, 아까 동맥경화 보신 그렇죠. 것처럼. 그렇잖아. 기름 색깔은 뭐 딱 절반이 콜레스테롤이구나. 네, 그러니까 예.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많고요. 그리고 예. 사실 콜레스테롤이 지방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고기나 이 비계나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게 되면 지방도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육식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일단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과 번식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을 만들 줄 압니다. 스스로도. 스스로 모든 세포가 모든 세포가 만들어서 그럼 모든 세포가 만들어서 뭘 하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을 박아내는 예. 기능을 해요. 남한테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다 세포막을 스스로 이제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흡수하지 않아도. 네. 그런데 우리 몸에는 특별히 많이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부족할 거다라고 예상해가지고 이걸 보내줘야지라고 하는 세포가 이제 간 세포입니다. 예. 이 간은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한 생화학 공장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이걸 통해서
TCA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 호흡 사이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을 만드는 사이클인데 에너지원을 만들었는데도 자꾸 포도당을 먹는다. 자꾸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옆으로 나갑니다. 옆으로 나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이 찌게 되는 지질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적해 놓는 거죠. 네, 혹시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밥을 나중에 안 먹을지도 모르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 살이 쪘을 때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탄수화물이 몸에서는 다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만 여택길로 가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버립니다. 남는 에너지로, 에너지로. 남는 그렇죠. 그러니까 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 사이클이 에너지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옆으로 가서 우회로로 지방을 만들거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이 과정을 이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 거고 여기에 보이는 것 중에 이제 HMG 코에 리덕테이즈라는 요 효소를 억제하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워낙 중요하니까 간에서 그렇죠. 그냥 남으면 지방으로 해서 얘가 혹시 굶었을 때 살아 에너지 하니까 에너지 저장해 놓고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해 밥을 놓는다. 먹은 모든 성분은 다 간으로 오게 되거든요. 예. 간 문맥이란 걸 통해서 간으로 다 집중되니까 간에서 이제 엄청난 생화학 공장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처리해서 예.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고 어. 지방도 만들고 콜레스테롤도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곳곳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어떤 형태로 배달이 되느냐? 배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물에 안 섞인다고 했어요. 예. 혈액은 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지방을 거기다가 보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지방들끼리 뭉쳐서 결국 혈전 같이 이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혈액이 녹게 만들어야 돼요. 혈액을 녹게 만들려면 마치 비누처럼 계면 활성제로 되어 있어야 되죠. 겉은 물에 녹을 수 있고 속은 기름에 녹을 수 있고. 그게 지질 단백질이란 건 지질 단백질. 이게 지질 단백질 안에 이 안을 까보면 요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이렇게 담고 있는 형태. 요거를 이제 지질 단백질, 라이포프로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방과 콜레스테롤 운반하기 위한 택배 형태라고 이렇게 포장 형태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죠. 저렇게 싸서 일종의 싸서 보내는 거군요. 반드시 싸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혈액에 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크게 생긴 장에서 먹자마자 우리 장벽에서 만드는 가장 큰 지방 단백질, 지질 단백질을 우리가 킬로마이크론이라고 예. 부르고요. 그다음에 간에서 만드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VLDL, Very Large Density Lipoprotein. 그래서 너무 저밀도의 너무 저밀도의 지질 단백질이다. 그다음에 이 지질 단백질이 일하면서 점차 본인이 이제 수축되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IDL 그중에 하나가 LDL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수축되는 형태. 이건 LDL을 어차피 만드는 게 아니고 간에서 만든 VLDL이 일을 하다가 쭈그러들면서 생기는 형태가 LDL이 되겠고요. 간이 또 하나 만드는 게 HDL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점차 밀도가 높아지죠. 작아지면서. 예. 고밀도 지질 단백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HDL이고 그다음에 저밀도에 있는 게 LDL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얘네들은 사실 콜레스테롤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대부분은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을 전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역할이고 예. 콜레스테롤이 적은 함량으로 들어있는데 지방을 계속 주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고농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LDL 때는 콜레스테롤이 되게 많아지는 형태가 되고 그러다 그러다 어디다 줘요? 필요한 지방 세포나 근육 세포나 이제 에너지는 필요한 것을 다 남는 주고 음식물은 저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네. 지방을 배달을 해주고 돌아오고 네네. 그러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어떤 한번- 거는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같이 있는 게 있고 네. 콜레스테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선물 세트가 있고. 네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의사들도 알기 힘든 이제 지질 단백질의 오. 운반 시스템을 이제 한눈에 보시는 건데요. 네. 밥을 먹었다. 여기서 예. 보면 이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먹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장벽을 통해서 킬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럼 이 킬로마이크론 혈액을 동그란 거. 아까 네, 예. 그걸 이제 단면을 표시한 건데 예. 여기 보면 가운데 좀 진한 오렌지색의 핵심이 있죠. 예. 그게 콜레스테롤이라고 표현한 거고 노란색은 중성지방을 표현한 겁니다. 알겠어요. 두 개가 들어 있어서 네. 배달시켜야 할 것들. 이 중성지방을 쭉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주고 나면 얘가 이제 쭈그러들어서 일을 다 한 형태가 되면 간이 이제 돌아오라고 하고 네. 간이 그걸 가지고 새로 만드는 형태가 VLDL이 됩니다.
근데 VLDL이 이제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농도가 좀 더 높고 중성지방이 있는데 역시 돌아다니면서 주로 중성지방을 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고농축화됩니다. 그래서 저게 고농축화돼. 자꾸 네. 재활용하면 할수록 계속 중성지방만 주다 보니까 콜레스테롤만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LDL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전달하기 위해 아주 적절한 형태가 되는 거죠. 점점. 예, 이제 중성지방을 다 주고 나면 이제 LDL이 되면 난 이제부터 콜레스테롤 주러 다닐래가 되는 거고 아까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곳이 난소와 예. 고환이 되겠습니다. 예. 걔네들은 자기들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 이외에도 예. 정말 끊임없이 호르몬을 만들고 부신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간은 이게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엔 LDL까지 해가지고 혈액을 돌아다니게 하느냐 하면 부신과 난소와 고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걔네들이 그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자꾸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중성지방을 보내는 용도로 쓰다가 네. 엑기스만 남으면 그거는 나중에 고환이나 난소로 보내는 용으로 쓴다. 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을. 예, 중성지방만 주로 주다가 이제 농축된 콜레스테롤이 남으면 그거를 이제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 필요한 곳에 갖다 주는 거예요. 효율적이네. 효율적이야. 뭐 엄청 하나 버리는 좋은 게 형태죠. 없네. 예. 버리는 게 없어.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시스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보다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이상한데 많이 뿌렸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그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특이적인 그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뿌려졌을 수가 있으니까 HDL이라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을 보내서 가서 이제 콜레스테롤 좀 가지고 와라 그래요. 예. 그럼 얘는 이제 가서 HDL은 뿌리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데 있는 콜레스테롤 가지고 오는 애들입니다.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HDL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지금 열심히 가지고 오고 있구나. 회수. 예, 회수하고 있구나. 반품 회수하는. 그래서 택배. HDL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걸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LDL도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예.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표현을 쓰고 H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지금 회수해 오고 있으니까 그게 높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똑같은 택배 기사인데. 네. 그래서 한쪽은 뿌리는 놈이고 한쪽은 이제 가져오는 놈.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할 때 보내는 건데 네. 그걸 좀 적절하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네. 너무 많이 보내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좀 중요한 질문 좀 해보십시오. 좀.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게 예. 사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중성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잖아요. 네. 둘 다 중요한 건 먹었으니까 저걸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게 먹는다면 중성지방도 덜 보내고 콜레스테롤 덜 보내겠죠. 그럼 네. 사람이 마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마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기능이 떨어져서 생식기능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하다 보면 성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생리도 불순이도 생기고 임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핵심이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적절한 영양 균형 상태에서는 적절하게 우리 몸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중에 그냥 의학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콜레스테롤 굉장히 억울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필수 일을. 영양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진화론적인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2만 년, 동물에서는 없는 현상인데 성인병,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게 물론 반려견한테 좀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야생에 사는 동물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인류 역사에서도 과거 유인들도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흔하지 않다는 건 별로 안 생겼다는 얘기죠. 사실 사냥을 하고 이런 인류에서는 밥을 먹고 그다음 굶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간 세포가 저렇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입니다.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1900년대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루에 3끼 먹고 심지어 야식도 먹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간의 저기능이 럭셔리하게 돼버렸어요. 불필요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저렇게까지 만들지 않아도 우리 몸이 다 대응할 정도로 계속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전자적인 명령이
2만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다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음식물을 먹으면 네. 그래서 어. 적게 먹으면 물론 떨어지지만 충분하게 먹었을 땐 요 정도 콜레스테롤이 나온다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약간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콜레스테롤은 필수 영양소입니다라는 예. 거고, 두 번째는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병이라기보다 병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각 사람들의 어떤 상태입니다. 상태.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면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정말 마르신 분, 할머니분 같은 경우는 70, 80이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0에서 130 사이고요. 어떤 분들은 160, 190이 나오죠. 예.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뭐 검사할 때 약간 오류도 있을 거 다른 걸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예. 그분의 간은 160, 190인 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간이죠. 콜레스테롤 굉장히 잘 생산하는, 아. 지방도 잘 생산하고 콜레스테롤 굉장히 잘 생산하는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진 간인 거죠. 사실은. 원시인의 간. 네, 그렇죠. 원시인에 어울리는 네, 옛날에 어려울 때 그때 작동하던 그 네. 간. 그런 거죠. 혹시나 나중에 뭐 그러니까 지방 쌓아놓은 거랑 똑같은 원리잖아요. 혹시나 얘가 지금 잘 먹었지만 나중에 굶을 수 있으니 네, 네. 지금 열심히 콜레스테롤 쌓아놓자. 네, 네. 그거 그게 이제 간이 열심히 이제 열심히 만드는 일을 한 거죠. 그 뱃살이라면 진화가 안 된.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 그 예전부터 상태부터 이제 예. 간이 이 정도 일을 해야 된다고 2만 년 동안 아주 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예. 한 100년 전부터 간이 지금 천대받고 있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혼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막 남고 몸- 그러니까. 몸에는 사실 뭐 이유가 진화적인 있었는데. 적응을 아직 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좀 높아져도 그럼 좀만 덜 먹으면 고지혈증은 바로 없어집니까? 그럼?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특히 남자분들 뇌졸중 환자들한테 뇌졸중을 맞았다고 하는 게 일생일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예. 남자분들이 담배를 제가 보기에는 8, 90% 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꼭 끊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라라고 하면 5명도 100명 중에 5명도 못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그 워낙 거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진짜 누워 계시고 거동 못하시는 비만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사실 살 빼는 건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곳에 많은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몸매가 좋은 분들 많이 봐서 그렇지만 제가 환자들을 볼 때는 살을 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적게 먹고 콜레스테롤 줄입시다라고 할 때 거의 못 줄입니다. 적게 먹는 게 어렵다. 네, 적게 먹는 게 어렵기도 하고 예. 조금 이게 하다가도 금방 또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간이 콜레스테롤을 적게 합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적게 드시지는 않습니다. 엄청 적게 드셔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적게 드시지 못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예 안 먹어야지. 시작하고 적게 먹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어렵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키스를 시작하지 말아야지. 1초만 하자. 이게 됩니까 이게? 뭐, 여러분 또 2%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지만 집에 가봐요. 딱 이 생각만 들지. 아예 시작을 안 해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뇌졸중에 워낙 좋은 약도 나오기도 하고 예. 또 이제 환자분들의 여러 기질에 따라서 난 그냥 즐겁게 하고 그냥 살겠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또 사실 밥을 굶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밥을 굶는 문화는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병이 생기면 더 잘 드시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콜레스테롤의 개념을 알려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분들은 놀래서 이제 많이 다이어트를 해서 콜레스테롤 좀 줄여오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식이 조절로는 당뇨는 굉장히 현격하게 조절되지만 고지혈증은 정말 조절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당뇨를 조절할 만큼 식이요법을 잘 지켜도 네. 고지혈증까지는 안 개선되는 게 오히려 올라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거는 극단적인 헝거 상태여야 되는. 그래서 거라서 사실 몸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이 굶어야 줄여 먹거나 아니면 그 식단 조성을 크게 바꿔야. 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효율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약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거대 제약회사의 음모다. 뭐 스타틴이라는 약을 많이 쓰게 하고 뭐 그런 약들을 하는 게 뭐 그런 음모론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파다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잘못 호도되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그냥 말씀이죠? 사실 예. 고지혈증은 병이 아니지만 예. 명백하게 높을 때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지만 간 입장에선 잘못한 게 없지만 일을 잘하는 간이지만 그게 계속 일을 잘하면 다른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 입장에서는 이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 심장이나 뇌 입장에서는 간 때문에 이제 그 혈관들이 죽어가는 상태니 예. 몸 전체 입장에서 이걸 병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160을 넘어야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 160을 넘어야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담배를 피워서 혈관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돼 있으면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콜레스테롤이 고환과 난소에 가도 얘네들이 이제 푸대접 받을 거 아니에요. 이미 많다. 예. 들어오지 이미 마라. 나와둬라. 예.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시 간에는 가지 못하고 혈액을 혈액을 계속 점점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도를 높인단 말입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이 천독부러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LDL 콜레스테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그냥 혈관벽에 구멍이 있으면 가서 박혀버려요. 그 숨는 거예요? 갈 데가 이게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천독받 뭐 왕따 당하다가 멀쩡한 진짜 혈관벽이라면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튕겨 나오는데 네. 혈관벽에 상처가 나 있으니까 가서 박혀버려요. 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콜레스테롤이 워낙 많으니까 점점 많이 박히죠. 예. 그러다가 썩어요. 아이고. 그걸 우리가 산화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예. 썩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조직에 살고 있는 이제 대식 세포가 이게 이상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럼 사실 깔끔한 건데 예. 너무 많이 오니까 자꾸 잡아먹어요. 어. 그러다가 이 대식 세포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아. 대식 세포가 이걸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치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엔 대식 세포의 시체 덩어리와 터져버린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들이 이렇게 큰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혈관벽 안에 숨어 있는 게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 그게 동맥경화입니까? 네네네. 쉽죠. 와. 진짜 불쌍한 스토리가 담겨 있구나. 콜레스테롤 사실은 이야기. 엄청나게 중요한 필수 영양소가 예. 왕따당하다가 혈관벽에 숨어 있다가 벌어진 비극이죠. 와. 애초부터 필요한 거 적당한 이상으로 만큼만 있었으면 됐는데. 네. 그럼 그 말은 콜레스테롤은 뭘 운동을 해서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거는 무조건 먹는 먹어야 양을 되지. 줄여야지만 아까 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안 된다고요. 해서 얘는 몸에서 태울 수가 없어요. 아, 지방은 태울 수가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태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운동해도 콜레스테롤은 없어지지 안 않아요. 없어지고. 예. 얘네들은 마지막 대사되는 형태가 콜레스테롤 그 자체로 소화액이 되든지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이 되는 게 오히려 변한 모습이거든요. 활용돼야 돼요. 그럼 야한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이제 성호르몬이 자꾸 활용돼서 그래. 혹시 야, 빨리 그렇죠. 콜레스테롤 갖고 와봐 그렇습니다. 빨리. 네, 그런 거 혈관 아닙니까? 속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소비합니까? 네. 네. 뭐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렇게 증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추론에 특별하게 뭐 마음에 걸리는 그런 건 없으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운동으로 같아. 뺄 수 없는데 야한 생각으로는 뺄 수 있다. 성호르몬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근데 현재 평상적인 상태에서의 성호르몬을 만드는 수준은 예.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미 다 감당하고 있는 영양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갈 곳을 잃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구멍난 혈관에 이제 짱 막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덜 먹어요. 네. 그러면 혈관에 짱 박혀 있는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태워지지가 않는다면서요. 정말 극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뭐 먹어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약을 써서 많이 줄어들면 예. 우리 몸에 있는 그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분을 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많이 줄어들진 않고 사실 이게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들긴 굉장히 힘들고요. 하지만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꾸준히 썼을 때 동맥경화반의 변화를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가 보여요. 그럼 고지혈증은 한 번 나빠지면 나빠지는 방향으로만 가겠군요. 대체로 속도의 문제가 있는 거지. 나빠진다기보다 그분의 간이 그 정도 콜레스테롤을 내는 걸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 그분이 고혈압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 손상이 벌어진다면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걸 타고났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와. 그럼 원래 간 기능이 좋은 술 먹어도 그냥 끄떡없는 그런 분들이 콜레스테롤도 잘 만들어요? 그게 연관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예.
이 기능을 잘한다고 저 기능을 꼭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은 잘하고 다른 기능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 모든 기능이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진 연관되지는 않을 않은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160 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건을 줄인다는 임상시험은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일반인보다 환자들입니다. 환자들한테는 평균이 100에서 130이라고 했잖아요. 환자들도 100에서 130 사이예요. 그런데 환자가 되면 뇌졸중이나 고지혈증, 뇌졸중이나 저 심근경색 환자가 되면 치료 목표가 바뀌어요. 70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해요.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의미 있게 그 다음 사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재발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모든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는 100% 고지혈증 환자가 된다는 얘기죠. 의학적으로. 예. 사실 그게 평상시 다른 정상인 상태였다면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아닌데 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요. 100으로 살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담배도 피고 고혈압도 있고 하면서 동맥경화가 생겼고 결국엔 뇌졸중이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할 때 측정했을 때 100이었어요. 예. 근데 의학적으로는 70 이하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지혈증 환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고지혈증 환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카테고리 범주를 좀 심하게 바꾼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을 시작하는 게 왜 멀쩡하게 환자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환자가 되느냐. 환자 취급을 하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정상 수치가 100에서 130이라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무리한 수치까지 낮추는 거는 거대 제약 회사들이 그렇게 낮추게 해야 할 만한 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환자를 100% 환자로 만들고 약을 쓰게 하기 위한 음모 아니냐 이런 그렇게. 얘기들도 많죠. 그렇게. 근데 그래야 이번에 또 동맥 경화가 생기거나 또 뭔가 히트가 나타나는 일이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왜 억측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일반인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서 예.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생긴 환자들한테서 사실 30년 정도 동안 정말 수도 없는 한 군데서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제약회사만 한 것도 아니고 의사들 연구도 너무 많고 예. 굉장히 일관적으로 거의 실패 없이 낮으면 낮을수록 동맥경화가 줄어들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줄어든다는 리포트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처음 나올 땐 100 이하로 낮춘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70 이하였다가 지금은 심지어 55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정상치는 도대체 얼마에서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저지혈증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지혈증은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0부터 130 정도 나오면 우리가 평상시에 정상입니다라고 예. 표현하는 거죠. 예. 약을 써서 아무리 낮춰도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스타틴이라는 약을 썼을 때 거의 맥시멈으로 떨어져도 한 30 정도로 떨어지고요. 요즘 나온 이제 PCSK9 이니비터라고 좀 이제 혁신적인 약품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쓰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학적으로도 그쪽으로 우리가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낮추지는 않고요. 55 이하나 70 이하로 낮추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되죠. 항상 그렇게 유지한다. 그렇게 항상 유지한 사람들이 유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안전하긴 뇌졸중과 하니까. 심근경색이 훨씬 줄어드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약도 먹어야 되고 밥을 적게 먹어서는 해결될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게 낫고. 예, 소식과 건강 식단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교수님 왜 한때 유행했던 게 저탄고지라고 해서 네.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어쨌든 살을 안 찌는 방법이야. 네네. 그리고 좋은 지방을 먹는 게 되게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한참 유행이었는데 저탄고지 식단으로 하면 고지혈증에는 쥐약입니까? 그 제가 제 영역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설레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 탄수화물이건 지방이건 둘 다 에너지원이죠. 일단 먹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바로 써버립니다. 예. 근데 남으니까 이제 저장을 하는데 지방도 남으면 지방이 되고 탄수화물이 남으면 지방이 됩니다. 예. 뭐든 남으면 지방이 돼요. 예. 몸에서는. 그런데 저탄고지를 먹으면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잘 안 쓰고 지방을 바로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축적하지 않고 에너지원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원리죠. 그런데 고지도 너무 심하게 많이 먹게 되면 쓰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면 걔도 결국엔 지방으로 가야 돼요. 똑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방들이 지방 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우리가 당뇨의 발생 원인을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방질을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셋이 생기는 이유가 고인슐린 혈증이에요. 고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예. 뜻이냐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옮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방이 하도 들어와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세포에서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많이 있어도 포도당을 옮기는 역할을 잘 못하게 되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서 포도당이 많아지는 형태가 된 게 당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지방질을 먹게 되면 예. 당뇨병이나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탄고지를 만드신 분이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아하. 사실 실제 살 빼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저탄고지를 해도 전체 칼로리를 맞춘다면 살은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오용해서 지방을 필요량보다 많이 먹게 되면 그냥 무조건 탄수화물을 안 먹고 고기 뭐 지방 먹으면 돼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해서 드시면 결국 그것도 남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야. 근데 제가 이것도 영양 전문가는 아니라 제가 평상시 지론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정말 조금 먹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아니면 야채를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구나. 근데 사실 젊을 때는 이제 제가 레지던트 때도 보면 이제 회식을 하면 이게 거기서 고물을 구워도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너무 예. 많이 먹는데도 잘 찌지 않죠. 성장기 때는. 그런데 40대 이후로는 우리 몸에서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체온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하루 동안의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예. 근데 먹던 대로 먹는 수준이 아니라 회식도 많아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알게 되니까 돈도 오히려 더 많아지니까. 먹어요. 네,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더 먹어요. 음. 그리고 또 더 건강에 안 좋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량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40대 이후로는 급격하게 아주 몸에 필요량보다 많은 에너지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됐어요. 콜레스테롤이 그렇구나.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성호르몬이 생성이 덜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말 극도로 낮은 분들을 할머니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시골에 사시는 그 음식물을 잘 드시는 걸 신경 안 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또 어떤 형태의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밥은 안 좋아하고 술만 이렇게 네, 그런 분도 깡소주를 있어요. 그런 분들 삐쩍 말랐는데 그런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면 간 기능도 나빠져서 콜레스테롤 잘 못 만들고 아. 콜레스테롤 먹지도 않고 해가지고 보면 아주 극도로 떨어진 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성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아니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정도 먹어야 콜레스테롤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덜 드시는 분들인 거죠. 아. 근데 마른 장작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분이 더 활발하다.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근데 그분의 그거는 이제 체질과 체형이고 정상적인 영양을 하고 있는 분인데 마른 체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때는 네. 그럴 때는. 아.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제약회사의 음모 어쩌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비싼 약을 많은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거를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처음 나올 땐 특허가 걸려 있고 약이 비쌌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그 부분 일부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거대 제약회사 중에 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특허가 다 끝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타틴이라는 약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생산한 제약회사는 다 그 나라 회사들이에요. 거대 제약사들이 이미 관심이 없어요. 예. 다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수천 종 나와 있어서 환자분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몇십 원짜리도 있고, 예, 몇백 원짜리도 있고, 뭐 100원, 200원짜리도 있고요. 보험약가가. 근데 네. 거기에 또 20%만 내는 거니까 환자들한테 뭐 1,000원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스타틴이라는 약이 거대 제약회사의 음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철진한 얘기다. 갈수록 요 약간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주 저렴하게 들 수 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릴 수 하여튼 있겠습니다. 그 고지혈증이 약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네. 그걸 먹어도 문제는 없는 모양이네요. 스타틴이라는 약을 해서 그건 어쨌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안전한 방법이긴 부작용 하잖아요.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뭐가 있네. 먹지 마. 네, 그리고 약이라는 건 예.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당연히 있는 게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그 세포에 가서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작용을 하는 건 작용이지만 예.
약은 하는 일대로 하지만 원하지 않는 작용이라면 다 부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아그라는 사이드 이펙트. 애초에 혈압 조절하려고 했는데 네. 성기능장을 개선하는 거는 부작용이죠. 예.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모든 세포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포에서 줄이다 보니까 간뿐 아니라 우리가 콜레스테롤 많이 합성하는 세포 중에 하나가 근육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요건 이제 없어진 약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바이엘 제약에서 세리바스타틴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약이 이제 근육에도 콜레스테롤 합성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세포가 터지고 죽었어요. 이걸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데 와.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면 그 근육 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신장을 막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급성 신부전으로 환자들이 죽었어요. 임상 시험 중에. 오. 그래서 이제 세리바스타틴이 이제 철회되고 예. 이제 그 약은 나오지 못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스타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지금 그래서 대조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게 거의 안 생깁니다. 지금 약들은. 예. 그럼 부작용이 없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세포가 터지지 않을 정도의 기능 이상은 좀 생겨요. 근육에.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해지진 않고 좀 어.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 한 뽀드두. 100명 중에 한 5명, 1명에서 5명 정도는 도저히 나 이 약을 먹으면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고. 우리가 이걸 스타틴 기분이 인톨러런스 나쁘다는 게 뭘까요? 몸 컨디션이 너무 나빠진대요. 못 아, 견딜 수가 없대요. 짜증나고 막. 그래서 자기도 근육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근육 세포는 정상이고 예. 근데 그걸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한 걸 정상이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이분은 정말 이 약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증상이 없어도 환자 중에 일부는 근육 기능이 좀 나빠지면서 자다가 쥐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쥐가 많이 근육 기능 이상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스타틴의 부작용일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 하시고 이 약을 먹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이걸 잘 타협해서 드십시다 하면 거의 다 드십니다. 사실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이건 부작용은 다 있거든요. 다 예. 있는데 그 부분을 환자들하고 잘 얘기해서 하면 본인이 이제 그 약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기 때문에 약한테 얻을 수 있는 그 이득만 잘 취하고 부작용은 이해하면서 평생 잘 그 부분을 잘 타협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아니 왜 그 무슨 건강 보조제 같은 것 중에서도 네, 무슨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진코민? 진코민, 은행나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아 진코민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아니 수도 예를 있는데 들면 하여튼 혈액 네. 순환을 개선한다는 게 뭔가 피를 좀 맑게 하고 왜 네. 그 아스피린도 그런 이렇게 효과잖아요. 생각하시면 되는 게 혈액 순환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약을 만들 때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증폭시키거나 예. 할 거라고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만든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전체 의미에서 혈액 순환을 시켰느냐라는 예. 데이터를 보면 아니 심지어 더 크게 실제 그 환자한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줄였냐 예. 더 궁극적인 목표까지 했냐 하면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물질인 경우이긴 하겠지만 예.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미미하니 그래서 부작용도 적고 하니까 이제 영양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 그 정상인분들이 영양제를 먹는 건 예. 본인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예, 거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의사들이 나와서 막 영양제를 막 강하게 막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환자들한테 의학적으로 검증된 약을 확실히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뭐 영양제를 먹을 땐 그걸 잘 상의하면서 먹을지 말지를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영양제는 먹겠는데 선생님 약은 너무 많아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건 잘못된 의학적인 태도라는 거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드시는 영양제 있습니까? 영양제가 사실은 한 가지 있지만 종합 비타민? 예, 그렇습니다. 비타민 D를 좀 약간 걱정을 해서 먹긴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비타민 제가 D, 먹는다고 하는 얘기 비타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종합 비타민을 하나 먹어야지. 아니 그 제가 이제 먹어야 돼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네. 부인의 사랑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먹어줘야 가정의 행복이 유지된다는 생각.
네. 어떻게 이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거 혼자 먹고 있으면 자기 몸은 엄청 잘 챙겨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그렇지.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고 몰래 숨겨놓고 먹어야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먹거나 그러면 네. 뭐 일이나 똑바로 해 뭐 이런 소리 듣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 고혈압이 조금 일찍 발생된 그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몇 가지 중요한 약들을 먹는데요. 제가 병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 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동맥경화는 안 생기게 만들겠다. 내 몸은. 내 몸은. 예, 그건 내가 내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창피합니까? 심각하게 예. 동맥경화로 막 쓰러지시고 그러면. 근데 꽤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50대 넘어가면서 MRI를 처음 찍어보고 굉장히 깨끗한 제 혈관 상태를 보고 제가 적어도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아는 만큼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거는 이제 고혈압이 있으니까 약 잘 챙겨 드시고 네. 운동도 열심히 소식하고 운동은 기질상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셨고 예. 식사를 운동을 좋아하지 덜 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을 예, 그 건강하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방법이 그러니까 밥을 많이 줄여야 고지혈증이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진짜 네. 심한 분들은 말씀하셨던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 확실하고 약을 먹을 정도의 아닌 사람은 네. 많이 줄여야 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또 많이 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그분의 간단한 거 현재 혈액 검사 상태와 위험 요인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 나는 위험 요인이 없는데 130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고 예. 위험 요인이 없지만 내가 180이 나왔다. 이대로 살면 어쩌다가 내가 혈압이 걸렸는데 모르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안 고혈압이나 다른 거하고 겹쳤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내가 또 살이 많이 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면 이거 한 가지 문제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게 결국에는 동맥경화의 재료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줄여놓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리를 한다. 본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데 고지혈증이 있는 거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상태니까 네. 그건 특별한 문제는 없군요. 그 상태로 그래서 그냥 150이 그냥 돼도 콜레스테롤이 좀 예, 많이 160이 돌아다니. 돼도 환자분이 뭐 굳이 약 안 먹게 되면 주지 않습니다. 뭐 그걸 160 너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권고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혈관벽이 멀쩡한데 예.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많이 돌아다녀도 박힐 데가 상관없어요? 없잖아요. 박힐 데가. 상처가 나 있어야 박힐 거 아니에요. 그 애초에 상처는 왜 나요? 그 고혈압 같은 걸로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노화 때문에 혈관 틈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예. 스트레스도 있고 담배. 담배는 굉장히 또 심각하고 담배,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혈관벽을 초기 손상을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죠. 숨을 때를 만들어 주는군요. 그렇죠. 걔네들이 콜레스테롤. 박힐 만한 공간에 초기 병변을 만들어 주죠. 안 그래도 삐뚤어졌는데 지금. 그러니 그런 상황이면 근데 약을 사실 먹어서. 자기 몸의 모든 혈관이 완전히 정상이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예. 뭐 200이 돼도 안 먹어도 되죠.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가능성이 그럴 리가 높은 없으니까. 거죠. 네.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좀 빼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좀 몸에 돌아다니는 애를 좀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헌혈을 좀 한다든가 네.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 애 쑥 빼주면 안 됩니까? 밥도 먹은 다음에 몸에서 밥 바로 빼고 살 안 찌고 그러니까 피하 지방은 덜 먹거나 운동하면 빠지는데. 빠지는데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그걸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간다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대사되는 방법이 호르몬 되는 것밖에 없어서 예. 우리가 운동한다고 얘가 에너지를 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은 태워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얘가 일을 하든지 예. 이 세포벽막에 박히든지 호르몬이 되든지 아니면 소화액으로 돌아다니든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애초에 먹는 양을 좀 줄이거나 없겠군요. 간이 합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간은 이런 이왕 것도 태어난 중요하죠. 거고 소화액을 많이 만들려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거 악순환이고 성호르몬밖에 없네. 성호르몬을 쓰이든가 아까 무슨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성호르몬. 다른 호르몬은 안 된다고 안 됩니까? 강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밖에 없네요. 성호르몬을 많이 쓰고 얘는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막 그게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막 그러더라도 예. 쓰이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야, 그게 많이 모자라는구나 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야. 거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뭔가 좀 성호르몬이 그냥 과도하게 투입되는 매우 강력한 그런
그런 필요한 경험이 거여야 뭐가 된다. 있을까?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성으로 강력하게 소비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게 어른들끼리니까 네. 성적 취향 중에 예. 야, 쟤는 진짜 이상한 취향이네 하는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걸로는 네. 만족이 안 되는. 안 되고 그런 와. 뭐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쓰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의외로 건강할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 채널로 알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안 되는 얘기들. 아, 야, 그런 그렇군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야, 고지혈증은 하여튼 그러면 평소에 하여튼 좀 덜 먹고 검사를 하고 덜 먹고 그게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른 거하고 결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건 병이 아니구나. 본인의 내가 이 정도 나오는 상태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130이어도 다른 위험 요인이 없다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거고요. 예. 당뇨와 고혈압도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그건 생각하면?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약간 어느 임계점을 넘은 병.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을 설명드리는 게 먼저지만 이게 고지혈증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 고지혈증은 예를 들면 제가 좀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해서 고지혈증이 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혈압도 같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약을 먹었어요. 약 먹다가 좀 좋아졌네. 그리고 그냥 안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상태라고 네, 하시니까 네. 먹었다가 또 안 좋아지면 괜찮았다가. 그러니까 그 약이 간한테 이제 앞으로 영원히 콜레스테롤 요 정도만 상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약이라면 좋겠지만 예. 일시적으로 기능을 좀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또 살아나는 한 달 거야. 안에 다시 원래 생산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먹어야 대부분? 되는 결정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와.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결정이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환자가 본인이 선택해서 먹겠다 말겠다가 아니고요. 먹어야 되는 환자라면 확실히 지금부터 먹어서 예, 낮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고혈압은 조금 다른. 고혈압은 제가 고혈압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 혈압은 먹어야 되는 어느 정도 혈관의 임계점을 넘어서 먹지만 고혈압 약의 목적은 어느 타겟 혈압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 이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해요. 다른 예. 병이 생기거나 예. 다른 아니면 뭐 살이 많이 빠지거나 그럼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끊을 수 있는데.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고 당뇨약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고지혈증 약은 오히려 그분의 정상적인 상태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야. 약을 먹겠다고 결정이 된 분이라면 그건 오히려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경우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혈압약, 당뇨약은 못 끊는다 하던데. 끊는 분 많이 있습니다. 당뇨도 당뇨약은 애초에 먹었다가도 끊는 분 많이 있고요. 예. 애초에 당뇨가 있어도 먹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소식, 운동, 뭐 이게 혈당 스파이크 줄이고 이런.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사실 간단하게 알려드리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약 안 드신 당뇨 환자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렇게 고지혈증은 좀 다른데 고혈압과 당뇨는 약을 안 먹어서 버티면 나중에 먹으면 그때 먹으면 되니 좀 일찍 먹는 게 손해 아니냐가 하시는데 일찍 먹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을 먹어서 그 정도 상태로 본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적응을 해놓으면 예. 안 드신 분들은 계속 혈관이 망가져 가거든요. 예. 그 당뇨 그 인슐린 저항성 점점 높아지고 나중에는 한 개로 막을 걸 3-4개를 해도 안 됩니다. 인슐린도 써야 되고 막 예. 아무리 써도 약으로도 안 듣고 높은 상태. 점점 한 가지 약으로 안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와서 와서 이제 그때는 아하. 뇌졸중도 이미 와 있거나 이제 예. 이미 돌아가셨거나 뭐 이제 아이고. 심각한 손상을 받으셨거나 그럴 수 있고. 근데 요건 달라요. 고지혈증은 아니고 고지혈증은 먹을지 말지를 좀 심각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한 번 먹으면 정상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니까. 그분이 약을 끊으면 금방 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요. 정상 수준으로. 그러니까 70 이하를 유지하자고 하는 건 일반인 수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러면 그 거거든요. 말씀 들으면 차라리 고지혈증 약은 안 먹고 네. 고혈압이나 당뇨를 미리미리 관리하면 괜찮겠네요. 고지혈증은 그냥 네. 냅두고 다른 거하고 연결돼야지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혈관이 안 다치면 되니까. 그렇지.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사실 고혈압, 당뇨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병이라는 걸 진단받으신 분들은 없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혈관 상태가 그렇군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고혈압, 당뇨약을 먹을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그쪽 약들이 훨씬 더 부작용이 많거든요. 사실
고지혈증에 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사실 다른 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부작용이 예. 고혈압 약이 더 일부 환자들에서 쥐난다 정도가 사실은 뭐 이미 알고 있다면 대단한 예. 부작용은 아니죠. 교수님이 드시는 고혈압 약은 부작용이 대개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성기능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그게 역시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처음에 잘 이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서 하든지 안 네. 생길 정도로 잘 타협하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든지 하면 되고요. 무조건 생긴다는 게 아니고. 교수님은 왜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셔서 혈압약 끊지 왜 못 끊으십니까? 아 저는 그래서 지금 혈압약을 잘 안 예. 써도 될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하셔서 예, 근데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혈압약 꼭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자주 혈압을 재면서 요 타겟에 맞고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 싶으면 혈압약 하나 먹고 예, 그래서 매일 먹을 때도 있고 예. 좀 높은 때다 싶어서 예. 이제 약간 이제 요즘은 정상적이다 그러면 안 먹고 좀 보다가 아. 근데 일반인들한테 그걸 다 일일이 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그냥 닥치고 그렇게 먹어요. 알려드렸다가 약을 안 먹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냥 차라리 다 먹게 하는 게 훨씬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크겠다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조지혈증에 대해서 진짜 좀 과학적인 과학적으로 논리가 멀리가 있구나. 있구나 이게. 그게 그냥 콜레스테롤 많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군요. 왜 안 되는 건지. 요 세 개 중에 약간 이 고지혈증이 약간 복잡한 애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고지혈증은 뭔가 약간 복잡한 사연들이 있네요. 이게 무조건 나빠 이런 것보다. 콜레스테롤 애도 좀 불쌍하고. 어? 그러나 뭔지는 알았으니까 네. 고지혈증 검사를 좀 하고 상담도 좀 받고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나빠진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그렇죠. 약간 그럴 수 있다. 아, 굉장히 그런 분들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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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가 그러나 부작용이 그렇다. 매우 적은 네. 그런 약이다. 알겠습니다. 야, 다음에는 우리 무슨 고혈압 이런 것도 한 번씩 배워야 될 것같습니다. 저희가요. 고혈압, 당뇨 다 하나씩 배워야 될 것 고혈압, 같습니다.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진단을 몰라요.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못 듣습니다. 그냥 네. 요 약 드시고요. 다음에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3분의 1명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유료로 팔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급할 테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들 이거 보시고 처방하면서 이거를 링크를 보내주세요. 이거 그것도 보시면 괜찮고,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괜찮고. 알겠습니다. 그거 괜찮겠네요. 의사 네.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환자 많고 설명해주기 어려운 분들은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언더스탠딩 출연하십시오. 저희가 그냥 영상 만들어서 환자한테 요 링크 주시면 됩니다. 예. 해드릴 그럼 테니까.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 네. 재밌게 배워봤네요. 네, 서울대병원의 신경과 네, 수술 없는 뇌 치료 네. 분야인 네, 이승훈 신경과 교수님. 이승훈 교수님. 잘 병을 배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야, 저거 아주 재밌다면서. 저희가 지금 요 책에 있는 거를 요 책의 하나씩 내용을 뽑아먹고 있는 하나씩 겁니다. 뽑아먹고 있는 거니까 예. 야 이거 제대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제목의 책을 음. 요건 사서 보십시오. 저희가 뭐 국어 언더스탠딩에서 다 다루거나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사서 보는 걸로. 네, 의학은 뭐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지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가성비 높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약 사 먹는 것보다 낫겠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